암흑물질은 우주론에서는 특히 유명한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이 물질에 대해 밝혀진 것은 거의 없는데요. 다만 최근의 발견을 통해 암흑물질에 대해 적어도 그 연령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발견이란 대체 뭘까요? 저희 채널에서 앞으로 전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암흑의 수수께끼. 암흑물질의 존재가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전세기 중반의 일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흑물질은 작은 블랙홀이나 특수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주선을 만들어 암흑물질에 가장 가까운 덩어리까지 날아가 만져보기 전까지는 모두 단순한 가설에 불과할 것입니다. 문제는 암흑물질이 아무것도 방출하지 않고 중력 이외의 방법으로 다른 물질과 일체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원경으로는 관측할 수 없습니다. 암흑물질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암흑물질이 대량으로 존재한다는 것. 항성이나 행성, 성간가스 구름을 구성하는 일반 물질과 비교하면 암흑물질은 그 몇 배나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암흑물질이 우리 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우주의 건축가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은하를 둘러싼 헤일로라고 불리는 암흑물질 덩어리가 은하 가장자리에서 항성을 몰아내 평소보다 회전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초기의 우주에서는 바로 이 암흑물질의 힘으로 가스가 뭉쳐 덩어리가 되어 거기서 최초의 은하가 태어났다고도 합니다. 또한 암흑물질은 우주 전체의 매크로 구조에도 영향을 주어 많은 은하로 이루어진 긴 필라멘트와 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물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정도입니다. 반세기 전에는 그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역시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들도 포기할 생각이 없었죠. 아직까지 우리는 암흑물질을 직접 관측할 수 없고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가장 가까운 암흑물질 덩어리인 은하계 헤일로에 우주선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암흑물질의 분포 패턴을 조사해 그것이 언제 출현했는지 해명을 시도해볼 능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분야에서 최근 새로운 과학의 브레이크 스루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래된 물질. 이 새로운 발견은 비교적 최근에 많은 일반 과학 잡지에 보고되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일본 과학자들이 Hyper Supreme Cam Survey, 초광시야 주초점 카메라의 강력한 렌즈를 사용해 120억 년 전 먼 곳의 은하를 매핑했다고 합니다. 당시 은하계는 이제 막 생겨났고 태양이나 지구가 태어나려면 75억 년이 더 지나야 하는 시기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스케일인지 상상하기 쉽지 않을까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은하를 모두 150만 개 조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 작업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그들은 질량이 큰 천체가 그 배후에 있는 다른 천체로부터 빛의 방향을 왜곡시키는 중력 렌즈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사에서는 은하, 퀘이사, 개별항성 등 천체에서 나오는 빛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한편 일본 과학자들이 착안한 것은 중력 렌즈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방사를 어떻게 왜곡시키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방사란 빅뱅으로부터 불과 30만 년 후인 이른바 수소의 첫 번째 재결합기에 형성된 우주의 특수한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이용해 그들은 120억 년 이상 전의 암흑물질을 검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암흑물질 덩어리가 렌즈가 되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배경 방사를 굴절시킨 것입니다. 이리하여 암흑물질이 우주사 초기에 이미 존재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암흑물질은 지금보다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의문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델의 문제점은 일부의 과격한 대중 사이언스 라이터들은 이 새로운 발견을 기초로 120억 년 이상 전에는 암흑물질이 존재하지 않았고 은하의 형성에 암흑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장된 표현으로 독자를 낚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지나친 비판 정신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과학의 세계에서 비판적인 사고는 분명히 유익하지만 모든 것에는 정도가 있는 법이죠. 더 오래된 암흑물질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초기 우주 모델을 구축하는 데엔 역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당시에는 암흑물질의 밀도가 낮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암흑물질은 우리 모델이 상정하는 것만큼 우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 빅뱅에서 불과 5억 년에서 7억 년이라는 아주 이른 시기에 탄생한 은하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글래스 G13이라고 하는 최고 기록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이 은하가 태어난 것은 우주가 대략 3억 살이었을 때입니다. 이전에는 이 시기에 항성이나 은하, 퀘이사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암흑시대라고 불려왔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형성된 은하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시대가 지나도 암흑물질은 적었다는 것, 이 두 발견은 지금까지의 정설을 뒤집는 폭탄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적어도 은하의 형성에 암흑물질은 관여하고 있지 않거나 암흑물질의 영향도, 양도 극히 적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은하를 둘러싼 헤일로에 대량의 암흑물질이 집중되어 있는 걸까요? 새로운 가설. 암흑물질의 정체를 모르고 있는 만큼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내는 것은 헛수고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어린 시절 우주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뱅 3억 8천만 년에서 5억 년 후 암흑시대의 우주는 수소와 헬륨의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바다는 배경 복사와 원자장 수소의 방사로 인해 비추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이 균질했지만 군데군데 덩어리가 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가스가 응축된 것으로 마침내 최초의 항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소개한 글래스 G13처럼 하나의 온전한 은하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초의 별빛은 수소의 전리를 일으키고 우주는 재전리라는 다음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은하와 항성은 점점 늘어갔지만 우주는 아직 상당한 혼돈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레이트 월이나 필라멘트 같은 대규모 구조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빅뱅으로부터 약 10억 년 후에는 암흑 물질이 그 정체가 무엇이든 물질에 활발한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암흑 물질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어쩌면 암흑 물질의 발생과 덩어리가 형성되는 과정은 일반적인 은하 형성과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윽고 암흑 물질이라는 큰 덩어리는 현재와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암흑 물질이 수십억 년의 세월을 들인 작용의 성과가 바로 조금 전의 월과 같은 구조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을 SNS로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항상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